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두 물건 중 어느 것이 더 넓을까요? 길기만 하면 더 넓은 걸까요? 두 물건을 겹쳐보거나 같은 칸으로 덮어보며 넓다와 좁다를 비교하는 웹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학년 학생들은 넓이를 비교할 때 가로가 같은 물건을 무조건 더 넓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넓이는 물건이 차지하는 크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물건을 겹쳐보거나 같은 크기의 칸으로 덮어보면 어느 것이 더 넓은지 더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앱은 학생이 눈으로만 대충 고르는 것이 아니라 비교 과정을 거친 뒤 넓다, 좁다로 말하도록 돕습니다. 이번 앱의 학습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두 물건의 넓이를 비교할 때 겹쳐보거나 덮어볼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둘째, 어느 것이 더 넓은지, 어느 것이 더 좁은지 말합니다. 셋째, 새 물건을 넓이에 따라 순서대로 뒀습니다. 따라서 이 앱은 물건 보기, 겹쳐 보기, 더 넓은 것 고르기, 더 좁은 것 고르기, 비교 문장 만들기, 새 물건 순서대로 놓기의 흐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완성된 앱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물건 비교입니다. 준비된 화면에는 초록색 표지와 빨간 카드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것이 넓은지 직관적으로 볼 수 있지만 여기 있는 겹쳐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초록색 표지가 더 넓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에요 라고 하는 메시지가 출력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다음 문제로 어느 것이 더 좁을까요? 빨간 카드가 더 좁아요 이지만 초록색 표지가 더 좁아요 라고 했을 경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오답 메시지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비교해 볼까요? 라고 하는 걸 다시 그 방법을 또 설정할 수 있도록 오답을 눌렀을 때는 초기화를 시켰는데요. 이번에는 칸으로 덮어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칸으로 덮었을 때 똑같은 크기의 네모칸이 초록색 표지는 42개, 빨간 카드는 30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넓을까요? 초록색 표지가 더 넓고 어느 것이 더 좁을까요? 빨간 카드가 더 좁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맞은 말을 골라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면서 초록색 표지는 빨간 카드보다 더 넓습니다를 클릭하게 되면 참 잘했어요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처음으로 기능을 넣어서 맨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고요. 여기 교사용 설정을 해서 쉬운 모드를 따로 설정을 했어요. 쉬운 모드에는 문적 완성이 생략이 됐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물건 종류도 설정할 수 있고 넓이 차이도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비교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되어 있으며 문장 완성 활동도 켜기 끄기 여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 물건 순서대로 놓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 물건 순서, 새 물건을 순서대로 보기 위해서는 겹쳐 보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가장 넓은 것을 선택한다면 빨간 것, 가운데는 초록, 마지막으로 가장 좁은 곳은 파랑. 정답 확인을 하게 되면 순서를 정확히 맞췄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럼 이 앱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미나이 캔버스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요. 먼저 초등학교 1학년 수학 수업에서 사용할 어느 것이 더 넓을까요? 넓이 비교 웹앱을 만들어주세요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며 물건의 넓이를 비교하는 활동을 처음 배운 학생이고 넓다 좁다는 말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 학생이고 두 물건과 새 넓이를 비교한다는 것을 적어 주었습니다. 대상에 따른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물건의 넓이를 비교할 수 있으며 두 물건을 겹쳐보거나 같은 크기의 칸으로 덮어보며 비교하기, 어느 것이 더 넓은지 어떤 것이 더 좁은지 판단하는 것을 위주로 하였습니다. 기술 조건은 비슷하게 적었고요. 중요한 수학 조건이 있어서 넓이 공식을 배우는 앱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고 숫자로 넓이를 계산하기보다는 눈으로 비교하고 넓다 좁다로 표현할 활동임을 분명히 인식시켜 두었습니다. 앱의 기본 흐름을 적어 주었습니다. 시나리오 같은 건데요. 시작 화면에 제목을 보여주고요. 활동 버튼을 보여주고 두 물건 비교하기 위해선 넓이가 다른 물건을 보여준 다음에
처음엔 나란히 비교해서 보여주었다가 겹쳐보거나 덮어보며 비교하라는 안내를 보여주고 겹쳐보기와 칸으로 덮어보기 방법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학생이 비교 방법을 실행한 뒤에만 질문을 보여주고 정답 후에 비교 문제집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어, 칸으로 덮어보기 기능과 겹쳐보기 기능에서도 자세하게 안내를 써주었습니다. 비교 문장 완성하기에도 정답 후 문장 완성 활동을 넣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고 예시를 적어주었습니다. 넓어요, 좁아요 등등. 이번엔 세 물건 순서대로 놓기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넓이가 다른 세 물건을 보여달라고 한 다음 학생이 순서대로 놓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주었습니다. 교사용 설정에 있어서도 활동 유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 넓이 차이를 크게와 보통으로 해놔서 애매한 것은 보통으로 해놔서 학생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게 난이도를 좀 더 높여봤고요. 물건 종류는 쉽게 그래도 구분할 수 있는 색종이 카드 책 표지 정도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 쉬운 모드에서는 두 물건 비교만 사용해주고 넓이 차이를 크게 해달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접근성에 있어서 학생들이 생각보다 터치를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버튼과 물건의 터치 영역을 최소 48픽셀 이상으로 만들어주세요. 글자와 물건을 크게 보여주세요. 색상만으로 물건을 구분하지 말고 이름표와 모양도 함께 사용해주세요. 라고 해주었습니다. 오류 방지에 대한 부분도 적절히 적어주었고요. 어, 제가 이거를 만들었었을 때는 생각보다 오류 화면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오류 화면들에 대해서 제미나이와 같이 바이브 코딩한 흔적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생성형 AI와 바이브 코딩을 활용해 두 물건과 세 물건의 넓이를 비교하는 웹앱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앱의 목표는 넓이를 공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겹쳐보거나 같은 칸으로 덮어보며 어느 것이 더 넓은지, 더 좁은지를 말로 표현한 것이 핵심입니다.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이 실제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했고, 저도 수정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담을 수 있는 양을 비교하는 수학 웹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